자, 오늘은 원가회계입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이 원가회계가 너무 이론에서만 치중하지 마시고 실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같이 운영해주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빨라집니다. 자, 그래서 프로그램 여러분들 하나 열으셔서 프로그램 K의 거 하나 열어보겠습니다. 자, K의 거 하나 열으셔서 K를 열어줘서 회계 1급이 됐던 세무 2급이 됐든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회사 등록을 한번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그냥 오늘 여러분들 4,000번 이렇게 치시고요. 네. 있으면 4,400번. 번호 아무 상관없습니다. 원가회계 하나를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엔터 치면 법인과 사용이 자동으로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한 10기 정도 1기 2기는 안 됩니다. 10기하고 20250101에서 이렇게만 만들어 주시면 사업자 번호 필요 없고요. 여러분들 그대로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회사 하나를 만들어 드릴까요? 왜냐면 백지가 돼야 여러분들이 하실 때 여러분들이 편리하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끝까지 엔터 치셔서 4,400 뒷걸음까지 와야지만 저장이 됩니다. 여러분들 아니면 마우스로 찍던가 이렇게. 자, 그래서 4,400 해놓고 우리가 아니면 번호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래 놓고 저는 4,400번을 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전산세무 2급 이렇게 프로그램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보시면 먼저 정기분 원가 명세서 요걸 한번 세팅하겠습니다. 요걸 하게 되면 여러분들 정기분 원가 명세서 여기 되면 요런 게 하나가 나올 거예요. 요 제품 매출 원가 우리는 절대 요 밑에 커서 내려가지 마시고 제품 매출 원가에 커서를 놓고 편집하시고 그 다음에 요거 쓰겠다 그 다음에 선택 확인하시면 이렇게 우리가 원가 500번대 제조로 들어갑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것은 제조원가 명세서 다 500번대를 배우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볼게요. 원가 설정 여기 나온 거 나오면 팝업창 나오면 요거 편집해서 하시고 그 다음에 선택 확인하시면 이렇게 500번대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자, 500번대 이렇게 이루어져서 새 거로 만들어 놓고 준비하겠습니다. 자, 그럼 원가에게 여기에서 여러분들 보시는 것은 자, 이렇게 만들어졌죠. 이것이 여러분들한테는 많은 도움이 되시게끔 제가 요거를 여기다가 한번 캡처해서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요 원가 명세서가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500번대 원가 명세서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다.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면 이 원가 명세서는 여기에다 놓지만 요거 꼭 이렇게 원가 설정을 해 주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원가액이 500번대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원가액에 요거 놓고 편집해서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원가액에서는 먼저 요 1번부터 8번 9번부터 11번 요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1번부터 8번까지는 요거는 다 차변 항목입니다. 여기는 다 차변 항목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차변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밑에 여러분들 보시면 9번, 10번, 11번은 대변이라고 봐주시면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정정당당하게 컨닝하시면서 할 수가 있는 정도로
원가계가 쉽게 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셔서 원재료부터 칠까? 원재료부터 이렇게 학계까지가 이게 차별 항목이고 9번서부터 11번까지 이 세 개가 이것이 대변 항목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꽉 봐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원가의 3요소라는 것을 먼저 알고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원가의 3요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3요소는 재료비, 노무비, 제조 경비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또 두 가지씩이야. 왜냐하면 우리가 이익과 손실이 생기듯이 원가의 3에서도 재료비도 이렇게 직접 재료비가 있으면 반대로 간접 재료비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재료비도 직접 재료비가 있으면 간접 재료비도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 보셔서 노무비도 직접 노무비가 있고요. 직접 노무비가 있고 간접 노무비가 있습니다. 이렇게 또한 경비도 제조 경비도 이렇게 제조 경비도 직접 제조 경비가 있고 간접 제조 경비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누어집니다. 줄을 좀 맞춰준다면 이렇게 맞춰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직접과 간접으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직접 간접으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가의 3에서 이 6가지를 다 더한 게 다시 말해서 제조 원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라고 보다 6가지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총 6가지를 다 더해서 이것이 제조 원가라고 얘기합니다. 6가지 다 더해서 우리가 만드는 제조 원가죠. 제자가 자꾸 틀리지? 제조 원가입니다. 자, 그래서 봐주시면 설정을 안 해놨네. 죄송합니다. 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제조원가 제조원가를 재료비, 그러니까 직접 재료비 플러스 간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플러스 간접 노무비, 직접 재료경비 플러스 간접 재료경비 이렇게 여러분들 이것이 제조원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제조원가가 5번 단기 총 제조비용과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제조원가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다시 한번 쓰자고 하면 이것을 여기다가 인용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원재료비 나왔죠. 우리 부재료비는 잘 안 하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이렇게 해서 자, 지금 안 하니까 이렇게 할게요. 그러니까 직접 재료비, 부재료비는 뺄게요. 그리고
4점 너무비. 제자가 다가 틀렸지. 요 줄에 있고요. 경비가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자, 요 줄에 맞춰서 했고요. 부재료는 여러분들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 제가 요거는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펴놓고요. 뭐 있으면 같이 더해주면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이 우리가 직접끼리 다 묶은 것을, 요것을 직접끼리 묶은 거 있죠? 요거 다 제조원가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거를 딱 묶어서 요 직접만 잡아온 것을, 요것을 무슨 원가라고 하냐? 직접 원가, 기본 원가, 기초 원가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얘기가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그래서 직접은 직접끼리 해서 이런 식으로 직접 원가, 기본 원가, 기초 원가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여러분들 앞으로 원가에서 제일 핵심인 간접 재료비, 간접 노무비, 간접 재료경비 요거만 다 묶어놓은 것이 요것이 요것이 이제 간접 원가가 되는 거죠. 간접 원가를 제일 많이 쓸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일 많이 쓰는 게 제조 간접비 이렇게 씁니다. 여기는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다 합친 게 요것이 제조 원가다. 요것이 단기총 제조 비용이 다 합쳐서 제조 원가라고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기총 제조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이 6가지 원가의 3요소에서 직접 간접을 또 나누어진 것들을 다 더한 것을 요것을 우리가 제조 원가라고 얘기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직접만 묶은 것을 직접 원가, 간접만 묶은 것을 간접 원가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그런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봐주시는 거예요. 요거를 다 전체를 다 토해서 이것이 제조 원가구나. 요것이 다 합쳐서 제조 원가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하시는데 굉장히 편리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기초 제공품은 저번에 가공되다가 만 것들이 있죠. 요것이 기초 제공품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제공품을 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원가의 흐름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들 여기다 본다면 원가의 흐름이요. 이런 게 있죠. 원재료. 그러니까 원가의 흐름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 여기다 쓰고 다시 밑에 내릴게요. 우리가 원재료. 원재료라는 부재료가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뭡니까? 노무비. 그 다음에 제조 경비. 요게 다 삼위일치가 돼서 여러분들 삼위일치가 돼서 뭘 만들고 있는 거예요? 제공품이에요. 이 제공품이 가공품이에요. 가공품. 지금 만들고 있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게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가공품 다음에 다 만들어졌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손익계 말하자면 제품이 되겠죠. 이 제품이 완제품이라고 합니다. 완성품이라고 얘기합니다. 완성품.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이 원가의 흐름에서 이루어지는데 재료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경비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노무비가 사람이에요. 월급, 임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흐름이 가는 건데, 이 제공품은요, 여기에는 꼭 알아야 될 것이, 이 제공품에는 완성이 된 게 있고 안 된 게 있어요. 제공품 중에는
지금 가공 중에 있는 물건도 가공 중에 있는 지금 만들고 있는 거죠. 있는 물건도 제공품이라고 하고 완성 물건은 있지만 완성품은 있지만 아직 박스에 안 들어간 물건. 제가 좀 힘들어도 이렇게 써드리는 게 완성품은 있지만 완성된 물건은 있지만 아직 박스에 안 들어간 물건까지도 제공품이에요. 그러니까 가공 중에 있는 물건도 제공품이지만 아직 완성은 됐는데 아직 박스에 안 들어간 거 그것까지가 말하자면 검사 필요하지 안 받은 거죠. 그러니까 완성은 됐지만 아직 창고에 있어. 아직 박스에 안 들어간 거야. 그것까지도 제공품이야. 그래서 유일하게 요 제공품은요 뭐가 생기냐면 기초 제공품에 항상 완성도 퍼센트가 있어요. 완성 퍼센트가 꼭 나옵니다. 또한 대변에도 기말 제공품 꼭 완성 퍼센트가 꼭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 제공품은 완성된 거냐 안 된 거냐를 구별하기 위해서 퍼센트로 항상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차변 대변 나눈다면 이런 식으로 기초는 차변이고 기말은 대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대표적인 것은 그냥 원재료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긴 제품으로 하고 있겠죠. 이런 식으로 원가의 흐름이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나누어진다. 차변 대변으로 이런 식으로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제공품이 프로테지가 있어. 그래서 기초 제공품은 이렇게 프로테지, 기말 제공품 프로테지가 있어. 프로테지 있는 게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야. 가공 중에 있는 물건만이라면 그런 게 없죠. 근데 완성이 된 물건은 있지만 아직 박스에 안 들어간 것들, 그런 것들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요거지 기초 제공품, 기말 제공품의 완성도 표시가 꼭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6번 문제 기초 제공품은 저번에 팔다 완성됐지만 아직 남은 것들 있죠. 저번 연도에 아니면 저번 달에 요번 넘어온 것이 말하자면 기초가 되겠죠. 그럼 이 기말 제공품은 다시 말해서 다음 달로 넘겨주는 거죠. 그럼 다음 달은 이 기말 제공품 9번이 기초 제공품이 되겠죠. 요거는 말하자면 이런 거죠. 요것이 만약에 5월이었다. 5월 말 기말 제공품은 6월 초 기초 제공품이죠. 똑같은 말이죠. 똑같은 말이에요. 만약에 8월 말 기말 제공품은 만약에 8월 말 기말 제공품은 9월 초 기초 제공품과 똑같은 말이에요. 기술에 얘기하자면 2024년 말 기말 제공품은 2025년 초 기초 제공품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말이 똑같은 말이니까 이런 말로써 여러분들이 보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걸 꼭 알고 계시고 예제 때문에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야 여기가 끝나야지만 어디로 갑니까? 여기에서 제품이 됐으면 여기에서 뭘 붙이겠습니까? 이익을 붙이겠죠. 이익을 붙여서 여기다가 이익을 붙여서 뭐가 생기겠습니까?
제품 매출이라는 시장 가치가 생기는 거예요. 시가가 생기는 거예요. 이익을 붙여서. 이 제품은 말하자면 요거는 원가예요. 원가. 그 원가에다가 플러스 이익을 붙인 게 요것이 이익을 붙인 게 제품 매출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원가야. 제품이 원가, 완성품이 원가예요. 원가에다가 이익을 붙인 게 제품 매출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 더 본다면 여기는 원가, 제조원가 명세서에 해당이 되는 거고, 제조원가 명세서. 이 제품 매출서부터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것은 손익계산서에서 작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제조원가 명세서고, 여기서부터는 손익계산서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손익계산서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자, 그래서 이 제조원가 명세서가 이런 원리로서 여러분들이 해 주신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흐름을 먼저 알아야 무턱대고 하는 것보다도 전체 조금 흐름을 알고 넘어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번 연도에 팔다 남은 거, 그러면 우리가 요번에 단기에 만든 거하고 요번 연도에 저번 연도에 팔다 남은 거를 두 개 합친 게 차변 항목이죠. 그리고 다 완성된 게 요거예요. 그래서 요게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제일 중요한 말입니다. 요게 뭐라면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요게 단기 완성품 제조원가예요. 요게 완성품 수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완성품이다. 요게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그래서 요걸 T자로 만들어서 제가 이제 요걸 보여드린다면, 요건 좀 뒤로 갈게요. 요거는요. 요걸 내가 T자로 만들어진다면 요걸 그대로 만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디 될까? 내려갈까 이렇게? 요걸 제가 T자로 만들려면 1번부터 8번까지 T자가 만들려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그대로 만들어진다면 차변 항목에 기초 제공품 재고액. 요 기초 제공품이 말하자면 전기 2월이에요. 그 다음에 대변에는 기말 제공품 재고액. 요게 차기 2월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직접 재료비. 왜? 직접 재료비. 그 다음에 직접 노무비. 그 다음에 직접 제조 경비. 그 다음에 우리가 원래는 이렇게 나가는 거죠. 간접 재료비. 다 적어 드릴게요. 간접 재료비. 그 다음에 간접 노무비. 그 다음에 간접 제조 경비. 이렇게 6개가 다 들어와야지 들어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는 간접 재료비, 간접 노무비, 간접 제조 경비를 이걸 이렇게 쓰지 않고 바로 제조 간접비로 씁니다. 이것이 간접 원가예요. 요게 간접 원가. 요게.
그래서 이렇게 돼서 우리가 차별 항목이 된 거야. 그래서 이거 번호를 얘기하자면 06번, 6번, 여기는 09번, 여기 직접 재료비는 01번, 그 다음에 직접 노비는 03번, 번호들이 써있죠. 직접 재료비는 04번, 이렇게 돼 있고, 제조 간접비는 1번, 3번, 4번, 요 네 가지를 합쳐서, 세 가지를 합쳐서 제조 간접비가 되겠죠. 왜? 제조 간접비는 간접 재료비, 간접 노비, 간접 재료비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 쓰는 거야. 그래서 제조간접비가 여러분들 어떻게 배분하냐. 이 공통원가거든요. 제조간접비는 항상 묶여져 있어. 간접으로 안 나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요것이 여러분들 꼭 알아둬야 될 것이 요것은 뭐죠? 요것은 제조간접비라고 그랬죠. 간접원가. 요거는 이렇게 간접 재료비 플러스 간접 노후비 플러스 간접 제조경비야. 이거는 변치 않아요. 이 세 가지는. 이 세 가지를 항상, 이거는 이거 시험 문제인데, 이것을 다른 말로 여러분들 공통원가라고도 얘기합니다. 공통원가. 앞으로 이 원가 계산이 다 이거 계산 때문에 하는 거야. 원가가, 이 공통원가가.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에 또 들어가셔서 또 뭐 있느냐, 나중에 또 추가될 변동 제조 간접비, 그 다음에 고정 제조 간접비, 고정 제조 간접비, 이런 것들을 다 여기에서 다 소화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이 제조 간접비가 이렇게, 이거 다 전체가 공통원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변동비라고 얘기하고 고정비라고 얘기하죠.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변동비라고 하는 것은 추가 재료비, 추가 노무비예요. 고정비는 매월 월급 타면 매번 나가는 거 있죠. 뭐 전기적금 나가고 월세 나가고 이런 거 있잖아요. 공과금 나가고. 그냥 내가 돈 타면 항상 정기적으로 나가는 돈이 있죠. 이게 고정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하자면 핸드폰 요금을 얘기하자면 기본 요금이 고정비고요. 내가 39,000원, 5만원짜리 기본 요금 쓰더라. 그럼 5만원짜리는 쓰건 안 쓰고 5만원 나가지만 내가 또 데이터를 더 많이 쓰면 8만원 썼다 보자. 그러면 3만원이 변동비가 되겠죠. 고정비는 5만원, 변동비는 3만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걸 두 개 합친 것이 혼합 원가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리고 변동비라는 건 우리가 기본 요금을 봤을 때 기본 요금, 핸드폰의 기본 요금이 고정 제조 간접비고 고정비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내가 데이터 더 많이 써가지고 5만원 오버했어. 그러면 8만원이 나왔다 보자. 그러면 3만원이 변동비가 된다는 얘기죠. 고정비가 5만원이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이 제조간접비를 어떻게 배부하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데 이 중에서 직접 제조경비는 안 나와요. 여러분들 보셨을 때. 그래서 여기 잠깐 직접 제조경비는 여기 좀 보고 들어갈게요. 제가 속기로 좀 해드려야 돼서 자, 여기 보시면 요게 여러분들 원가의 3요소의 세부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재료비, 이게 다 뭐예요? 이게 다 합쳐서 요거를 뭐라고 그랬지? 제가 제조원가라고 얘기했죠. 이거를 다른 말로 5번에 적혀있는 5번에 적혀있는 단기 총제조비용, 요거를 제조원가라고 하는 거예요. 요것이다. 1번서부터 3번까지 다 이걸 합쳐서. 그런데 요것이 빨간색을 칠할게요. 요 직접 제조경비는 요거 이외에는 다 간접 제조경비다. 그러니까 외주가공비, 특허권 사용료, 설계비, 특정 제품의 포장비, 요 네 가지만 빼고는 다 간접 제조경비예요. 그래서 직접 제조경비가 시험 문제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요 제조경비, 외주가공비, 특허권 사용료, 설계비, 특정 제품의 포장비만
직접 재정경비이기 때문에 나머지 모든 개정 과목은 보험료가 됐든 세금과 공과가 됐든 감가상각이 됐든 다 간접 재정경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다가 뭐라고 적어주냐? 그래서 여기다가 여기서 빠지는 게 그래서 직접 재정경비가 빠져요. 이렇게 해서 빠지는 거야.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단촐하게 이렇게 끝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요거를 다 해서 여러분들 몇 번? 11번에 당기, 제품, 제조, 원가가 들어간 거예요. 이것이 완성품이에요. 완성품. 11번 요게. 요거를 T자로 딱 묶어서 제가 항상 요거를 여러분들한테 계속 명시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요렇게 하시는 거예요. 요렇게 여러분들이 T자가 이렇게 이루어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정기분 원가 명세서예요. 다시 말하자면 이게 지금 정기분 원가 명세서. 다시 말해서 제공품 T자예요. 이렇게 올리자면 이걸 여러분들이 꼭 많이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요거를. 이게 여러분들한테는 이제 계속 여러분들한테는 정말 뭐라 그럴까 공식 같은 딱 들어가 머릿속에 딱 집어넣어야 될 것들이에요. 이것이. 이게 여러분들이 한 것이고 그래서 이 공통원가는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가 말하자면 여기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하냐? 요것을 직접 원가라고 합니다. 요 두 가지를 직접 원가라고 합니다. 요거를. 그러면 요게 제조간접비잖아요. 그렇죠? 요게 여러분들 써 있는 것처럼 제조간접비 쓰겠습니다. 제조간접비. 이게 제조간접비예요. 그러면 요게 뭐라고 했다? 요게 이제 말하자면 제조원가 당기 총 제조 비용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형태만 머릿속에 딱 집어넣으면 하기가 굉장히 편해요. 이렇게 요 표를 내가 깃대서 하는 거예요. 이게 제조원가야. 여기에서 좀 어렵게 얘기하자면 직접 재료비만 빼잖아요. 빼면 가공원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요 공식이 여러분들한테는 제일 1순위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전체 보셔서 제가 여기다 쓴다고 하면 요걸 그대로 쓸게요. 그래서 직접 재료비 플러스 직접 노무비 플러스 제조 간접비 이렇게 된 거죠. 요것이 뭐예요? 제조 원가입니다. 요게 제조 원가. 요게 간접 원가라고 그랬잖아요. 간접 원가. 이렇게 되는 거야. 제조 원가가. 요 제조 원가가 뭐라고 그랬죠? 당기 총 제조 비용이라고 그랬죠. 그걸 안 쓸게요. 위에 써 있으니까. 여기에 만약에 변동비가 있더라. 그럼 변동비 플러스 고정비 있더라. 고정비까지 다 더한 거야. 요 변동비가 변동 제조간접비, 고정 제조간접비 똑같은 말이에요. 내가 말만 줄인 거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변동 제조간접비고 다 이 변동 제조간접비예요. 변동 제조간접비라고 하는 거예요. 제조간접비. 고정 제조간접비. 처음 하신다니까 내가 지금 보여드리는 거야. 여기에서 다른 거 다 빼고 가공원가가 나와요. 가공원가는 요 직접 재료비만 빼면 돼요. 요 가공원가를 전환원가라고도 얘기합니다. 요거는 딱 쓸게요. 당기 총 제조 비용이고 똑같은 말로. 그래서 요게 말하자면 가공원가는요 뭘 빼냐? 제조원가에서 요거만 빼면 돼요. 직접 재료비만 제외하면 가공원가예요. 어려운 게 아니잖아. 그렇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딱 부러지게 알면 아 이거구나. 요게 포인트구나. 이게 포인트인데 이거를 자꾸 머릿속에 안 집어넣으니까 힘든 거야. 요게. 그러니까 이게 가공원가, 제조원가 이걸 분명히 알고 가십시오. 아, 만약에 변대 보정비 없더라 그럼 안 하면 돼. 있는 거 갖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제가 표기법을 확실하게 요거를 좀 눈여겨보셔서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기가 편해지시는 거야.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고 기초 기말 이건 뭐예요? 저번에 팔다 남은 물건, 요번에 팔다 남은 물건. 저번 연도에 팔다 남은 거, 요번 연도에 팔다 남은 거. 이렇게 된 거고. 나머지는 뭡니까? 완성된 거니까 완성된 거 뺀 나머지가 다음 연도 넘겨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요게 원칙으로 여러분들이 먼저 잘 머릿속에 집어넣고 들어가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원가의 체계에서 요거는 뭐 재무회계에서 얘기가 돼 있었기 때문에 재무회계, 외제 이런 얘기 했었죠? 간단히 얘기하자면 외부 이용자들은 재무회계, 그렇죠? 그러면서 재무제표가 꼭 정기적인 보고가 있어야 되고 일정한 양식이 있어야 되며 신뢰성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과거 정보를 여기다 지출하는 정보를 얘기해 주는 거다. 하지만 관리회계는 미래지향적이기 때문에 내부 이용자만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수시 필요할 때마다 보고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자유로운 형식이야. 일정 형식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목적 적합성, 주관적이 강조되는 것이고 이건 미래 정보를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관, 외재 이런 말을 했을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원가에게 이 측정과 재고되는 평가를 위하여 역사적 원가자료를 집계, 측정, 배분하여 기업의 외부 이용자와 내부 이용자가 모두가 필요로 하는 제품 원가 정보를 제공하는 회계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원가회계가 다시 한번 요거 내가 여러분들한테 복수하자면 이게 원가회계예요. 계속 이것이 원가회계예요. 요게 원가회계로서 여러분들이 항상 짚고 넘어가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게 원가계에서 이게 원가계가 계속 이거 갖고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흘러가줘야지만 여러분들 항상 여러분들이 이게 포인트가 꼭 이게 꼭 쪽집게처럼 딱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원가의 개념의 분류라고 나와 있죠. 자, 여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원가의 제품이나 어떠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어떠한 행위를 수행하는 데 투입되는 경제적 자원의 시장을 화폐 단위로 결정하는 것을 측정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와 같이 발생한 원가 중 여기 볼게요. 기업 획득에 아직 기업의 수익 획득에 아직 사용되지 않은 부분을 자산이라고 했죠. 요것을 뭐라고 하냐? 요것을 원재료, 부재료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요거는 재고 자산을 얘기하는 거죠.
재고 자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재고 자산. 요걸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수익 획득에 사용되면서 소멸되어가는 부분을 비용이라고 나왔죠? 요 비용이 요것이 무엇이냐? 원재료비, 원재료비, 부재료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익액득에 기여하지도 못하고 소멸되어가는 부분을 요거를 손실이라고 했죠. 요것이 말하자면 여러분들 이론상에서 배웠던 것처럼 비정상 파손, 다시 말해서 원가성이 없다 라는 말로서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라는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해 줍니다. 이것이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라는 개정 과목을 써주는 거예요. 원가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매출원가에 포함을 안 시키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영업의 비용인 재고자산 감모 손실로 처리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개정 과목이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에요. 우리 정상파손에서는 분개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것은 감모 손실로 분개해 준다는 얘기예요. 재고자산 감모 손실로 해주는 거예요. 정상적일 때는 분개 없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원가와 비용. 자, 여기서 둘 다 기업의 경영활동에 의하여 소비되는 경제적 가치이지만 여기 첫 번째 거 보시게 되면 요거요. 원가의 재화나 용역의 생산을 위하여 소비되는 경제적 가치인데 비해 요거를 뭐라고 하냐? 요것은 제조원가 명세서입니다. 제조원가 명세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비용에 일정 기간의 수익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 경제적 가치이다. 요게 무엇이냐? 요게 손익계산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손익계산서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요 제조원가 명세서는 공장, 생산, 제조에서 이루어지는 거고요. 손익계산서는 그 나머지, 알겠습니까? 그 나머지죠. 나머지 뭐 본사, 지사, 뭐 영업부, 뭐 등등 많죠. 뭐 영업부, 뭐 총무부, 뭐 등등 많죠. 하여튼 공장, 생산, 제조가 아닌 이상에서는 다 여기서 다 손익계산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원가의 특성, 경제적 소비의 가치이고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소비이고 정상적인 가치의 소비액이다. 사용 목적에 따라서는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미소멸원가, 경제적 효익의 소멸 여부에 따라서 미소멸원가, 소멸원가 써 있었죠. 미소멸원가가 여기 뭐였었어요? 이것이 원재료, 부재료, 다시 말해서 재고 자산을 얘기하는 거고, 재고 자산. 그 다음에 소멸원가는 뭐야? 원재료비, 부재료비, 부재료. 그 다음에 재고 자산, 감모, 손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미소멸원가는 요거, 소멸원가는 요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직접원가, 아까 얘기했죠. 직접원가는 직접재료비 플러스 직접노후비고, 간접원가는 간접재료비 플러스 간접노후비 플러스 간접재료경비. 이게 간접원가가 다시 말해서 제조간접비, 다시 말해서 공통원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조간접비 이렇게 같이 보면 돼요. 똑같이
직접 원가는 직접 재료비 플러스 직접 노무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제조활동에 따라서 제조원가라고 그랬죠. 이 제조원가가 몇 번대야? 500번대죠. 그래서 제조원가는 항상 몇 번대? 500번대로 우리가 요 제조원가는 이거 제조경비예요. 원가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비제조 원가는요, 여러분들 800번대 판매비와 관리비, 판매비와 관리비. 그 다음에 비제조 원가는 900번대 영업 외 비용. 요렇게 구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800번대는 500번대는 제조경비고, 그 다음에 비제조 원가는 800번대는 판매비와 관리비라고 하고, 900번대는 영업의 비용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제조원가와 비제조원가가 구분이 되는 겁니다. 원가 형태에 따라서 고정비, 변동비 아까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혼합원가가, 요것이 혼합원가가 다른 말로 준변동원가라고 얘기합니다. 요건 똑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요것도 똑같은 말이고, 자,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면 통제 가능성에 따라서 통제 가능 원가, 통제 불능 원가 이렇게 있죠. 자, 요것을 우리가 소멸원가 미소를 보면 요것이 자세히 나온 거야. 아까 설명한 대로 그대로 미소멸원가, 소멸원가, 그렇죠? 요거 설명한 거고, 직접비도 우리가 직접 원가는 직접 추격이 부과할 수 있는 원가야. 그래서 이건 시험 문제가 아니야. 시험 문제는 다 뭐냐면 간접 원가예요. 간접 원가는 추적할 수 없는 원가야. 이것을 배분하는 거야. 이 제조간접비, 간접 원가를 어떻게 배분하냐에 따라서 우리 원가에게가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전력비. 전력비가 뭐냐면 일정한 킬로와트가 끝난 다음에 또 더 많이 쓰면 누진세가 붙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간접 원가예요. 임차료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이고, 자, 이런 것들이고, 제조원가는 아까 제조원가 얘기했었죠? 요 공식이지만 재료비, 노후비, 제조경비다. 요것이 다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 직접 재료비는 어떤 거냐면, 내가 가구회사야. 가구회사면 주된 재료가 뭡니까? 우리가 나무죠. 그 다음에 간접 재료비는 뭐가 되겠어? 악교, 니스 같은 거, 이런 것들이겠죠. 내가 케이크 만드는 회사야. 주된 재료가 뭐예요? 밀가루. 간접 재료비는 뭐야? 크림 같은 거, 초 같은 거. 이게 간접 재료비가 되겠죠. 노무비는요, 공장에서 라인에서 일하시는 분들 있죠. 진짜 생산직들. 그 사람들이 직접 노무비예요. 그 다음에 공장장이나 검사원이나 보조원들은요, 어디에다가 배부할 수가 없잖아. 그 각자 라인에서 일하시는 모든 공통원가에서 월급을 주는 거잖아. 내가 타이어 만들어. 그러면 타이어 만드는 데에서 월급이 나오지만, 공장장은 타이어도 관리하고 문짝도 관리하고 엔진도 관리하고 다 관리하잖아. 그럼 어디에서 월급 줄 거야? 공통원가에서 월급을 줘야 되겠죠. 그 공통원가가 제조간접비예요. 그래서 이 제조간접비가 어떻게 배부하냐에 따라 달라진다 이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노무비는 라인에서 직접 일하시는 진짜 순수한 생산직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간접 노무비는 공장장, 검사원, 보조원들, 이런 사람들이 간접 노무비에 해당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간접 제조경비, 직접 제조경비는 외주가공비, 특허권 사용료, 설계비, 특정 제품의 포장비, 요거만 그렇고, 나머지 제조경비는 다 간접 제조경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비제조원가 관리에서 판매비와 관리비에서는 기업의 제조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이 발생한 원가로서 제품의 판매활동과 일반 관리비에 해당하는 원가다. 광고선전비, 수도강렬비 하나 더 있다고 하면 여기 견본비 하나 더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견본비도 여러분들 판관비에 해당이 됩니다. 요 세 가지만 절대 500번대 제조
경비가 없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면 고정비, 얼른 얘기할게요. 고정비는 조업도 생산량이야. 생산량의 증감에 관계없이 그 총액이 일정한 거, 말하자면 임차료를 보겠습니다. 임차료는 뭐야? 여기 그대로 내 회사가 흥하든 망하든 무조건 집세는 50만원 나가면 계속 50만원이죠. 흥하다고 집세가 올라가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고정비예요. 근데 내가 고정비만 따져서 봤을 때 10개 만들 때는 얼마였었는데 5만원이었었는데 어머 20개 만드니까 또 반으로 주네. 25,000원이네. 그렇죠. 또 40개 만드니까 5만원 나누기 40개 나눠봐봐. 그러면 아이고 12,500원이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단위당 단가는 점점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고정비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고정비는 꼭 알아놓으실 게 이 포인트예요. 조업도의 증감에 관계없이 그 총액이 일정한 금액, 알겠습니까? 이게 고정비라고 보시면 되겠고, 변동비는 증감의 총액이 비례적으로 증감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런 거죠. 내가 만약에 아이스크림 만드는 회사야. 근데 매달 10만 개씩 만들어. 근데 7월달, 8월달은 날씨가 더워서 5만 개씩 더 만들라고 얘기했어. 그럼 5만 더 만들면 어떻게 됐어? 생산량이 증가되는 거죠. 그때 증가될 때 어떻게 돼? 10만 개 만들 때보다 재료비가 더 그만큼 들어가고 노후비가 더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것이 직접 재료비, 직접 이게 추가 기본을 넘어섰을 때 그 기본을 넘어선 재료비와 노후비를 우리가 변동비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굳이 얘기하자면 직접 재료비, 직접 노후비를 앞에 붙여서 추가 직접 재료비, 추가 직접 노후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뭡니까? 단위당, 우리가 단위당 요거는 이거는 변동원가 단위당 요거는 금액은 똑같죠. 내가 10만 개 만들 때 아이스크림하고 15만 개 만들 때 아이스크림 단가가 다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요 단위당 단가는 똑같은 거야. 1,500원. 하지만 내가 이 단가를 하지만 하나 만들 때, 2개 만들 때마다 다르잖아요. 그럴 때마다 금액이 재료비가 더 많이 들어가잖아. 그래서 1,500원. 또 얼마? 여기 2개 만드니까 또 3,000원. 더 많이 들잖아요. 또 얼마? 4,500원. 그래서 이렇게 변동비는 점점점 총 원가는 증가되지만 단위당 변동 원가는 일정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예요. 요 변동비, 고정비를 합쳐서 이것이 준변동 원가다. 이것이 준변동 원가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어요. 고정비가 원래 좀 더 밑으로 좀 위로 올라왔으면 되는데 이 정도 돼야 되는데 너무 내려왔네. 여러분들이 좀 새겨볼 수 있도록 하시고, 혼합원가는 이렇게 보자면 이런 거잖아요. 전력비 어느 정도 기본요금이 있는데 기본요금을 오버했을 때, 전화요금 기본요금 오버됐을 때 이런 것들이 다 혼합비 준변동원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론상에서 많이 나와서 우리가 특정 범위의 조업도 내에서는 총 원가가 일정하지만 조업도가 그 범위를 벗어나면 그 총액이 달라지는 원가, 계단 원가라고도 얘기합니다. 중고정 원가는 우리가 계단 원가라고도 얘기합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계단 원가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걸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통제 가능성에 따라서 통제 가능 원가, 통제 불능 원가. 이것은 당연히 여러분들 뭐 재료비 같은 거는 내가 5,000원짜리, 3,000원짜리, 7,000원짜리 내가 원하는 데 갈 수 있지만 공장 임차료나 정액법 감가상각비, 고정비는 내가 통제할 수가 없는 원가죠. 그 다음에 의사결정에 따라서 관련 원가와 비관련 원가, 매몰 원가는 상품권이다. 요건 좀 알아놓으십시오. 매몰 원가는 과거 원가로서 매몰 원가는 상품권. 상품권은 그 기간에 20만원 상품권이다. 그럼 그 20만원이 금액이 변하지 않잖아요. 한 번 정한 것이 끝까지 가잖아. 그래서 그걸 매몰 원가, 과거 원가라고도 얘기합니다. 과거 원가. 기회 원가는요, 회피 가능 원가와 여러분들 기회 원가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번 마지막으로 하고 갈게요. 여기까지, 요 제조원가까지 있죠, 이거. 제조원가까지. 빨간색으로 바꿀까?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제조원가 명세서. 공장, 생산, 제조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빨간색은요.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파란색은요. 요 판관비 여기서부터 여기 가고 여기 다. 요 파란색은요. 여기는 손익계산서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손익계산서. 파란색은 손익계산서. 이렇게. 공장에서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이렇게 가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했었죠. 그다음 간접 재래비, 간접 요거는 다 뭐야? 제조 간접비고 직접 원가, 직접 재래비, 직접 비는 직접 원가라고 그랬죠. 요거 합친 게 제조 원가다. 근데 여기서 뭐만 빼면 여기에서 만약에 간접 재래비를 빼면 요거는 가공 원가다. 전환 원가라고도 얘기합니다. 왜 이래? 왜 힘이 없어서? 똑같은 말이다. 가공 원가 전환이에요. 전환 원가 똑같은 말입니다. 아유, 뭐야 이거 이거 아니죠. 아이고 정말 거꾸로 봤네. 요거만 빼면 큰일 날 뻔했네. 요거만 빼면 직접 재래비만 빼면 그렇죠? 가공 원가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전체 다 하면 제조 원가인데, 그러니까 직접 재래비가 들어가면 제조 원가, 안 들어가면 가공 원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여러분들 꼭 공식을 알아둬야 된다는 얘기였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원가의 회계 기초 들어가겠습니다. 잠깐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내일 10분에 시작할게요.